좋을 수밖에 없는 게 유동성이 좀 풀릴 수밖에 없는. 지금 다들 뭐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시지만 다시 또 긴축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전업 투자도 하고 계시고 펀드 매니저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업 투자는 신경 쓸 게 없죠.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데 심심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전업 투자자가 이래서 펀드 매니저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업 있긴 있어요. 투자자가 잘하려면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안 되나요? 펀드 매니저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 색깔을 내더라도 그게 많아야 10% 정도, 뭐 1, 20% 정도지 7, 80% 이상은 그 하우스의 색깔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색깔. 그렇죠. 예, 그 회사의 색깔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신 깊이 있게 보기는 좀 어렵고 깊이 있게 보려고 해도 시간이 좀 없고 이제 그런 건데 개인 투자자나 전업 투자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는 것만 확신 있는 것만 건드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수익이 낮은 게 주도주가 없어서 수익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확신이 있는 거를 많이 사서 많이 못 먹어서 수익이 낮은 거지 주도주는 사실 나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주를 잘 모르는데 샀다고 하면은 아마 얼마 그 못 먹고 아마 팔았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아니면 조금 샀거나.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5% 사가지고 2배, 3배를 낸들 30% 사가지고 50% 낸 게 훨씬 낫잖아요. 훨씬 낫죠. 예, 또 확신 있고. 예,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투자가 잘 안 되는 원인을 내 밖에서 찾거든요.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 근데 사실 내 안에 있거든요. 예, 외부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잘하고 그 종목이 풀이 적더라도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절대 당할 일 없고 그래서 좀 느긋하게 가져가시고 예, 시장의 그런 어떤 뭐 쏠림 이런 것들 좀 피하시면서 내 차례가 오잖아요. 정말 뭐 안 되는 영역이 아니면 그렇죠. 예, 되는 영역이 오면 분명히 내 차례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수익을 크게 좀 내시고 좀 충분히 좀 끌고 가시고 예, 그게 좀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은 올라가는 거니까. 페이스북 글 쓰실 때 보면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매크로에 대한 주제도 되게 자주 다루셨었는데 맞습니다. 혹시 지금 이 한국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뭐 금리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여기서 더 급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금융적으로 이제 뭐 상당히 좀 유동성이 좀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뭐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시지만 물론 뭐 EPS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멀티플로 이제 방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떨어지지만 더 높게 밸류에이션을 쳐지면서 그렇죠.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네. 결국에는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그 경기도 결국은 살아나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차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EPS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그때 뭐 다시 또 긴축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 요새 그냥 주변의 투자자분들 중에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요즘에는 좀 많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그렇다고 또 아주 세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약간 좀 다들 관망이나 뭐 박스권 이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애매하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예측하시면 다 맞아요. 다 그런 예측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 근데 그게 잘 맞아요. 어때요? 솔직히. 그게 이제 원래 예측이 맞으려면 네. 극에 달할 때 예측을 하면 맞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애매할 때 예측하면은 좀 쉽지가 않고 음. 극에 달할 때는 좀 반대편에 서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올라가면 반대편에 서면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지금은 살짝 애매하긴 하니까. 그렇죠. 네. 예. 대부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 장세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네네. 박스권 얘기하시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애매하니까. 예. 은원님도 거기에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시장 자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장을 잘 예. 그 은원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은 뭘 보세요, 보통? 시장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런 부분은 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금리 상황, 예, 그리고 이제 뭐 GDP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은 지금 뭐 대부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경기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거보다 저는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서는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유동성의 변화라든지 뭐 M2, 뭐 금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뭐 혼자만의 그런 툴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게 있으신 게 아니구나.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요새는 유동성이 사실 근데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기엔 어쨌든 금리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조금씩 오르는 폭이 줄어드는 시장 거지. 금리는 좀 떨어졌죠. 시장 금리 떨어졌죠. 그죠, 예, 그죠. 예. 기준 금리는 오르고 있고. 예, 네. 그렇죠. 그럼 결국 유동성을 보는 거는 시장 금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금리하고 기준 금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장 금리는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잖아요. 기준 금리는 정부가 정해주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 금리는 이제 기준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단기 금리고, 제가 얘기하는 시장 금리는 이제 10년 이상물의 이제 장기 금리. 근데 정부에서 어쨌든 금리를 정해주는데 그게 시장 금리랑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10년물 이상의 금리들은 이제 장기 금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의 그런 경기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상황을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이제 그 거래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도 얘기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집단지성, 예,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쪽으로 그 단기 금리도 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지표보다는 이제 그런 장기적인 지표 그리고 시장에서 그런 정해지는 숫자들에 좀 더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두 개가 다 온 거죠. 그렇죠. 공급도 안 좋아졌고 네네네. 수요도 폭발하면서 네. 그때 뭐 지원금 쏴주고 이러면서 네네네. 수요도 폭발하면서 인플레가 왔잖아요. 네. 돈도 풀렸고. 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억지로 이제 찍어 누르려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유례 없이 급격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보통 원래 그 정도 수준의 그 기울기로 금리를 올리면 네. 과거에는 이제 경기가 박살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수요가 이제 꺾였단 말이죠. 아. 그래서 다들 이제는 수요가 꺾이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산 시장이 먼저 내려간 거잖아요. 뭐 EPS가 꺾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 뭐 끝을 모르고 그냥 폭락을 한 건데 생각보다 수요가 안 꺾이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는데 수요가 안 꺾였다. 안 꺾인 거예요. 그렇죠. 네, 경기가 계속 좋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뭐 계속 돈을 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기업 실적이 박살이 나야 되고 안 좋아야 되는데 고용은 계속 타이트하고 고용이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축률도 높았으니까 소비가 좋고 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면서 주가는 이제 다시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도 좀 잡히는 모양이 보였고 그러면서 주가는 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좀 잡히는 모양이 나오니까 금리를 여기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네. 작년처럼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뭐 은행 불안도 나타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시스템 리스크가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거는 상당히 좀 당국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시장도 봤을 때 여기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긴 어렵고 생각보다 경기는 괜찮은데 경기는 좀 쿨다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이제 돈들이 이제 몰리게 됐고 뭐 바닥은 잡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금리도 내려가고 자산 시장은 좀 올라오고. 근데 보통 금리를 올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네. 지금은 왜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모든 분들의 모든 뭐 시장 자체를 보시는 분들이 미스했던 부분이죠. 네, 원래는 안 좋아야 되죠. 더 안 좋아야 되죠. 네. 그런데 희한하게 괜찮았어요. 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금을 이제 살포를 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걸로 일단 그 저축률이 높았었고, 그리고 고용이 좋았죠. 예. 고용은 왜 좋았어요? 그거는 글쎄 뭐 그냥 저도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뭐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외국인 그 노동자들의 수급이 힘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그런 걸 또 많이 또 밴을 했었고, 예, 뭐 트럼프 시절이나 이런 때, 그렇죠. 예, 외국 뭐 그 노동자들이 이제 올 수 없게끔 정착하기 힘들게끔 만들기도 했고, 또 많이들 돌아가셨고, 예, 그리고 자산 시장이 한번 폭발하면서 또 파이어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 생겼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을 이제 하려고 막상 이제 보니까 서비스업 쪽 위주로, 오프라인 위주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은 또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물론 뭐 빅테크들이야 뭐 해고를 많이 했지만 미국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이제 소비가 가능한 구조로 가다 보니까 지금도 뭐 계속 막 공장 계속 막 때려지고 있고 그럼 계속 또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다 또 흡수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용이 항상 타이트했던 게 아닌가. 고용이 타이트하면 사람들은 계속 수입이 있으니까 소비는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과 다른 사이클이었던 거죠. 은원님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매크로 같은 걸 어느 정도 참고하시는 편이세요? 거의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한 뭐 20% 정도. 20%? 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은원님이 하시는 투자 방식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어떻게 돼요? 저는 기업의 변화죠. 어떻게 보면 보통 말하는 바텀업, 기업 하나하나를 네, 네.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업 발굴하시는데 매크로가 그래도 20%나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네. 기업의 변화는 그런 매크로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예.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업종하고 이 매크로 상황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미국의 뭐 수요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금리가 일단은 이제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좀 찍었겠죠. 예, 그런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소비라든지 뭐 중국 소비가 뭐 살아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투자를 하면은 뭐 중국에서 이제 투자가 살아나면은 뭐 국내 수출 기업들이 뭐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대외 변수들에 좀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참고하는 정도지. 사실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뭐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뭐 산업재해를 많이 들어간다던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글로벌 수요가 달라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달라질 거고, 그렇죠. 금리가 달라지면 기업 가치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매크로를 아예 안 볼 수는 없겠네요.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업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 수 있다는 게 사실 상당히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변화를 먼저 알 수 있는. 그러면 거의 내부자 수준이어야 되나요? 내부자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가 좀 먼저 겪을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소비재죠. 주로 소비재나 뭐 네. 서비스인데 뭐 K-팝이라든지 뭐 그런 뭐 그러니까 K자 들어가는 것들, 예, 그런 것들, 뭐 그런 그리고 좀 정보가 좀 외부에 많이 좀 공개가 돼 있는, 오픈이 돼 있고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내수를 베이스로 하면서
해외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이 기업 외부에서 그 변화를 면밀히 체크를 하거나 알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거나 이제 뭐 보기가 어렵거나 그런 기업들은 좀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비재 좋아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이게 소비재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죠. 그 소비재 중에서 그 은원님은 어디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예를 들어 이런 가구 산업이나 막 이런 것들도 아니면 뭐, 그렇진 않고요. 네네네 이런 것도 다 소비재잖아요, 사실. 예. 그 이제 좀 이건 내구재에 들어가. 아 이런 거 내구재인가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좀 경쟁이 좀 치열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그 수요를 좀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네네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아,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K 에스테틱 같은 거라든지 뭐 과거에 뭐 얘기하자면 뭐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투자 사례로 뭐 FNF 같은 거, 뭐 MLB 뭐 이런 거, 네네네네네. K-팝, 뭐 JYP 뭐 예전에 이제 투자를 했었고. 근데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갑자기 뭐 MLB 모자가 매장에 많네 이러면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네. 제가 투자를 할 때는 면세점을 가면 좀 답이 좀 나왔었어요, 사실은. 네. 예. 면세점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보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가면은 뭐 안 될 수가 없는 비즈니스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해외로 이제 중국으로 직진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약간의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면세점을 가면 발 디딜 틈이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 자체를. 네, 그 자체를 알아야 면세점에 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자체를 모르고 면세점을 항상 다니는 돈 많으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도대체 어떻게 그 기업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으며 잘 되는 걸 도대체 어디서 듣는 걸까? 그 네. 되게 중요하신 질문인데 네. 좀 오랫동안 봐와야 돼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FNF라는 기업은 정말 네. 저도 한 10년 가까이 봐온 기업이고 그래요? 보면서 이제 계속 변화를 계속 그 체크를 했던. 근데 이제 물론 그 변화마다 제가 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냥 별 볼 일 없던 브랜드만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디스커버리를 했는데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옷이 잘 나오네. 그러다가 MLB도 이제 갑자기 뜨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가 들리잖아요. 면세점에서 뭐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가보는 거죠. 가봤더니 실제 정말 눈으로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국 라이센스를 따고 중국 직진출을 준비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해왔지만 오래 보는 회사들이 많은데 저도 작은 기업들을 좋아하니까 제가 오래 보는 회사들이 대부분은 망하거든요. 왜냐면 회사 너무 많잖아요. 네. 이게 FNF를 어떻게 옛날부터 볼 거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FNF는 지금 그러니까 그 뒤로 엄청 성장하신 스토리니까 그렇죠. 성장하기 전에 오래 봐서 이때 사라. 알겠어요. 이 전에 이 FNF 같은 게 우리나라만 뭐 1000개가 있을 거고 그렇죠. 막 글로벌에 몇천 개가 있을 텐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2006년부터 VIP 투자자문이라는 데 입사를 했고 네. 이제 투자는 이제 그 전에 2004, 5년 정도부터 개인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워런 버핏에 대해서 이제 책을 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제가 VIP 투자자문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한 게 거의 뭐 탐방 다닌 게 다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3군데 탐방 간 적도 있고, 그때 이제 기업들 탐방을 많이 갔었고,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보던 게 이제 금융, 뭐 자동차, 소비재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상장돼 있고 이런 회사들은 다 탐방을 다녔고, 다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뭐 한섬, LF 그 당시에 한섬, 뭐 LF, FNF는 되게 작은 회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FNF는 그때 뭐 지엔코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런 어떤 그 의류 회사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 뭐 한세 NK 뭐 지금 그런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제 쭉 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상장은 아니었지만 MCM이 어떻게 회사가 이제 커졌고 중국에서 어떻게 됐었고 또 JST나가 그걸 보고 어떻게 또 했었고 어떻게 또 안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FNF가 이제 중국 쪽에서 잘 되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사례들하고 계속 그렇게 매칭을 해보는 거죠. 예. 근데 그 많은 걸 다 보려면 네.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나요? 개인 투자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애매할 수 있거든요. 네. 좀 막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예, 예. 몇백 개를 다 봐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예.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투자를 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네네네. 예, 오랫동안. 그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했었고, 예, 저도 뭐 예. 최대한 많은 기업을 예, 보려고 맞습니다. 했었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그 기회를 잡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고 계속 다 트래킹을 해야 이 회사가 어떻게 하고 이 회사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뭐 내가 그냥 상상 속에서 뭐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되고 이 회사랑 뭐 경쟁사랑 비교해가지고 전략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왜 얘네는 잘 되는데 얘네는 왜 안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다 경쟁자니까. 경제적 해자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쟁 우위. 그 경쟁 우위를 판단하는 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은 못할 것 같아서. 일반인들. 네,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전업 투자자도 아니라 하루에 한 개씩 탐방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좀 네. 관심 있는 쪽으로. 관심 있는 쪽으로. 네, 내가 좀 뭐랄까 엣지가 있는 쪽. 그러면 네. 뭐 직업이랑 관련되거나 그럼 취미랑 좋죠. 관련되거나 이러면 되는 그럼 좋죠. 건가요? 그럼 너무 좋죠. 아. 예. 그러면은 직업과 취미가 관련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 상장 회사를 다 봐라. 상장회사도 보고 비상장회사도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직업과 취미가 관련돼야 되는데 그 섹터가 좀 되는 섹터여야 돼요. 내가 사양 사업에 있다. 그걸 너무 잘 알아. 이러면은 그거는 근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되는 영역과 네. 내가 잘 알거나 관심이 많은 영역에 겹쳐. 그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잘 알고 네. 근데 어떻게든 가장 잘 아는 영역 중에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 영역을 우선 골라라. 그렇죠. 그리고 그 영역에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를 다 봐라. 그렇죠. 근데 비상장 회사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은 상장회사끼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럼 그 비상장 회사는 어디서 봐요? 근데 비상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뭐 탐방 가기도 힘들고 뭐 컨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게 네. 제품과 서비스는 비상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라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K-팝이면 뭐 그냥 멜론 리스트만 봐도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원하는 섹터를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탐방을 갈 수 있으면은 탐방을 가는 게 좋고. 네. 근데 직장인이면 또 탐방도 힘들 거라. 탐방이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 공개된 자료는 일단 다 한번 보시는 게, 그러니까 뭐 사업 보고서가 됐든, 네, 사업 보고서랑. 뭐 IR 자료가 됐든, 음. 뭐또 누군가 또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또 해외 뭐 외신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계속 빨아들여야죠. 예, 그러면서 내가 좀 관심 있고 잘 아는 영역이면 뭐 맞는 이야기나 틀린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의 그런 방향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업이 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거나 확신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지금 주가의 반영이 뭐 아예 안 됐으면 정말 너무 좋은 거고, 뭐 좀 적게 반영됐더라도 뭐 과하게 반영된 수준이 아니라면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사야죠. 그 사업 보고서 IR 자료만으로도 그 회사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한계는 있죠. 일단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좀 그래도 성의가 있는 회사들은 웬만한 정보들은 거기에 좀 많이 업계 정보는 많이 기술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제 뭐 회계나 이런 데 대한 디테일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영업 부분별로 좀 나눠서 회계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좋고, 그리고 이제 시계열을 놓고 좀 보면은 회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터무니없는 미래를 꿈꿀 수도 있으니까 좀 뭔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IR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그 업계에 계신 분들 컨택할 수 있으면 베스트죠, 사실은. 그 한국 주식을 하다가 네. 해외 주식으로 많이 좀 비중을 바꿨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주식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회사조차 사업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나 분명히 이거 NC소프트 아는데 NC소프트 사업 보고서를 보면 헷갈려. 네. 왜 그냥 뭐 리니지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MLBPG 산업을 얘기해주거나 무슨 뭐 PC 시장부터 시작해서 막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거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도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해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보면 그냥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사업 보고서에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공정 공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탐방을 안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탐방을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과거에 그랬죠. 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 보고서를 좀 성의 있게 쓰는 기업들이 그래도 있어요. 대부분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이제 IPO 때 이제 IB 부서에서 이제 서치해가지고 만들어준 내용을 이제 연도만 업데이트하는 게 그죠? 그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사업 부문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과거 뭐 특히 뭐 게임 회사에 말씀을 하셨지만, 게임 회사는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만 봐가지고는 어렵죠, 사실. 지금 당장 그 서비스나 그런 뭐 게임 회사면 게임 나오는 게임의 반응이 중요할 거고, 그런 데 대한 감이 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야지 앞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과거에 그 사업 보고서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회사가 겪어온 그런 스토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도대체 왜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으며, 과거에 어떠한 그 실패를 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의사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이 나오거든요. 왜 디스커버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시켰으며, 그전에는 이제 베네똥으로 한번 실패가 있었고, 또 뭐 레노마라든지 좀 소소한 그런 때는 되게 작은 기업이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하면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한번 성공을 했고, 또 마침 MLB가 잘 되면서 그거를 이제 그 중국 쪽으로 바로 직진출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회사가 이제 커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스토리로 쭉 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그런 내용들 보면. 근데 이게 그 공개된 정보, 사업 보고서만 파가지고는 사실은 좀 쉽진 않죠. 전화라도 좀 하셔야죠. 탐방을 간다던가. 아니면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제 지인 중에서 의류업계에 있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FNF는 아니지만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LF라든지, 그래서 그쪽에 돌아가는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일반 지인들 중에서도 적어도 지인이 업계에 있는 그런 업종을 골라서 그 지인과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를 분석해 보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투자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코끼리 만지는 장님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걸 좀 구체화 시켜주니까, 그리고 그들의 평가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